자, 이제 73페이지 수정된 베르누이 방정식을 보실 차례입니다. 거기에 앞서서 제가 교재 수정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베르누이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에너지로 표현해 있어서 그 첫 번째 식에서 2gc분의 u의 밑에 2가 아니라 위에 제곱으로 가야죠. 그게. 그렇죠? 그게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위에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압력으로 표현했을 때 1번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미터로 표현했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 감마 2g의 u2가 아니라 u의 제곱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킬로그램 포스퍼 제곱 센티미터로 표현했을 때 거기 20g분의 u의 제곱이 u의 2가 아니라 u의 제곱입니다. 네, 그거 다 바꾸시면 됩니다. 자, 이제 수정된 베르누이 보겠습니다. 수정 베르누이. 베르누이를 한번 수정을 해봐서 뭔가 해보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적용시켜보겠다. 실제. 베르누이가 어쨌든 좀 이상적인 게 많으니까 우리는 실제로 해보자. 그럼 실제에는 우리 소방에 관계되는 것들이 무엇이 있겠느냐 이걸 한번 보는 거죠. 자, 일단 베르누이 제가 써보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감마분의 P1 플러스 2G분의 U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U2의 제곱 플러스 Z2. 자,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 시킬 게 있습니다. 실제 적용했을 때. 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찰 손실. 수두. 또 두 번째는 펌프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펌프의 전격 토출 양정 WS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어디다 더해줄 거냐의 문제죠. 어디 부분에 1지점, 2지점 어디에 더해줄 거냐. 거기 교재에 보시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어렵게 암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딱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 1지점, 2지점이 있어요. 우리는 마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서 가니까는 뭐 항상 똑같은 거지만 관벽에 따라서 마찰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마찰이 당연히 생기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일로 가면 줄겠죠. 쉽게 여기는 10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가 흘러가면서 얘한테 얼마 뺏겨요? 마찰 때문에 3이 뺏기는 거죠. 3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머지 여기 남은 건 뭡니까? 7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베르누이 전제 조건은 뭡니까? 두 개는 같다. 같으려면 더하기 3. 마찰수를 어디에 더해준다? 여기에 더해준다. 맞죠? 이 지점이니까? 자, 또 펌프가 있다. 펌프가 만약에 펌프가요 여기에 있거나 그러니까 1지점, 2지점인데 여기에 있다. 그러면 얘는 문제가 안 돼. 1지점도 2지점도 펌프의 영향을 다 받았죠. 펌프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3이라면 얘도 플러스 3, 얘도 플러스 3이 되고 여기 펌프가 있다면 다 안 받았죠.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문제는 뭐냐? 1지점이 있고 2지점이 있을 때 중간에 펌프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 펌프의 전경 토출 양정만큼을 더해줄 거냐? 자, 똑같이 얘 10입니다. 펌프가 가지고 있는 양정 얼마? 3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마찰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3입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는 얼마? 당연히 10 플러스 3이 돼서 결국은 13이 되겠죠. 그러면 안 맞잖아요. 원래는 지금 전제 조건은
두 개가 같아야 되는데 13이니까 안 되겠다. 얘를 3을 더해주자. 그래서 이쪽으로 펌프의 정의 토실 안정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명확하죠. 뭐 거기 말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말을 정말 다른 책에서 정말 어렵게 써는 말을 제가 엄청 이렇게 잘 표현을 한번 해본 겁니다. 해본 건데도 쉽지는 않죠. 말이 기니까. 결국은 수치로 딱딱 표현하니까 금방금방 되죠. 네. 그렇게 적용하시면 되고, 이게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수 있습니다. 마찰손실 수두가 있잖아요. 우리 2차 문제 가시면 마찰손실 수두를 어떻게 구하는가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을 통해서, 수정 베르누이 방정식을 통해서 우리는 마찰손실 수두를 구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한도 끝도 없죠. 다 요소 적용시켜서 여기까지 하려면 가볍게 나올 수도 있어요. 모든 요소들이 주어질 수 있죠. 위치, 속도, 압력, 어떤 수들이 주어지면서 마찰손실만 딱 구해봐라. 이거를 수정 베르누이를 좀 머릿속에 안 갖고 계시면 놓치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감을 못 잡죠. 즉 2차에만 너무 치중을 하시다 보면 1차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놓치게 됩니다. 2차에서 이게 자주 다루는 부분은 아니니까. 하지만 2차에서 반드시 나올 수 있다. 생각해 주시고. 자, 문제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자, 수평배관 내를 흐르는 물의 유속이 14m/s일 때 속도 수두는 얼마나 되겠는가? 자, 제가 베르누이 방정식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 1지점과 2지점 전체를 가지고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는 1지점 하나, 2지점 하나의 어떤 부분만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압력, 속도, 위치 어떤 하나를 뽑아서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보니까 속도 수두는 얼마나 되겠느냐? 속도 수두 하나만 가지고 된 문제네요. 제일 간단한 문제죠. 풀어보겠습니다. 속도 수두. 속도 일단 적어놓고 보죠. 이 지분의 U의 제곱이다. 적어놓고. 자, 물의 유속은 14m/s. 유속 딱 주어졌네. 끝났네요. 그죠? 그리고 결국 수두로 나올 텐데, 자, 2 곱하기 G가 중력가 속도 9.8이죠. m/s의 제곱. 자, 유속 14m/s. 그죠? 14m/s는 수도 H값 얼마? 10m가 나오나 보네요.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제곱, 그죠? 요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0m, 그죠? 10m의 수도가 나오는 거죠. 10m의 수도가 나옵니다. 자, 답은 나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베르누이 방정식을 옳게 표현한 것은 쭉 훑다 보니까 뭐 다른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답은 보세요. 답은 압축성, 비압축성 유체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이건 뭡니까? 오일러의 운동 방정식. 그죠? 베르누이는 비압축성만. 그리고 가장 잘 표현한 게 라번. 압력수두, 위치수두, 속도수두. 합은 항상 일정하다. 그죠? 콘스탄트하다. 그거. 자, 그 다음 문제. 베르누이 방정식에 적용되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은 비정상 상태의 흐름이다. 아까 기본 조건 중에 정상 상태의 흐름이라고 되어 있었죠? 베르누이가. 그렇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네. 나번에 베르누이 정리가 적용되는 임의의 두 점은 같은 주선상에 있다. 비압축성 유체이다. 마찰이 없는 흐름이다. 다 조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베르누이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 C가 콘스탄트의 C자를 따서 C입니다. 일정하다는 얘기. 그래서 방정식에서 각 항의 단위로 단위는 SI 단위로 다음 중 어느 것인가? SI 단위, 수두니까 미터, 그렇죠? 센티미터가 아니죠. 여기는 뭐 미터, 센티미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문이 조금 약하네요. 답은 미터.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가벼운 공 사이로 빠른 기류를 불어넣으면 두 개의 공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상식으로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으로. 공이 하나, 둘 있는데 여기에 빠른 기류를 불어넣는 거예요. 바람을. 그럼 이 공은 어떻게 될까? 예제를 보면 달라붙는다, 벌어진다. 뉴턴, 달라붙는다. 뉴턴 우리가 배우는 게 이걸 적용시킬 게 없을 것 같아요. 항상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우리는 뉴턴보다는 베르누이가 먼저 앞섭니다, 항상. 그래서 베르누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베르누이를. 일단 몰라요. 적어놓고 봐야 돼요. 공식을 적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거죠. 감마분의 P1 플러스 2G분의 U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U2의 제곱 플러스 Z2를 적어놓고 1지점과 2지점이 지금 나와 있어요. 과연 여기에서 1지점과 2지점은 어딜까? 불어 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와 여기 사이 또는 여기와 여기 사이. 맞죠? 여기가 1지점, 여기가 2지점. 뭐 수치가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넣고 대입하고 이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자, 빠른 기류가 형성됐다? 그럼 이 빠른 기류라는 의미는 유속이라는 개념이죠. 그렇죠? 유속이 더 빨라진다 이 말이죠. 어디 지점에? 이 지점에. 그렇죠? 이 지점의 유속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자, 원래는 여기가 뭐 10이었어. 얘가 빨라졌어. 얼마로 바뀌었어요? 15로 바뀌는 거야. 15로. 자, 그럼 이쪽은 어떻게 돼요? 이쪽은. 여기 지금 수치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의 관계는 지금 압력과 속도, 지금 현재 위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그쵸? 위치는 의미가 없고, 압력과 속도의 관계예요, 지금. 이쪽이 빨리 불어 넣으면 상대적으로, 만약에 이게 20이라고 만약에 맞췄다고 쳐봐요. 얘가 의미가 없어서. 20인데, 얘가 15가 되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요, 압력은? 5가 돼버리죠. 그죠? 15가 되면서 압력이 약해져. 그죠? 근데 이쪽 거꾸로 이쪽은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태예요. 현재는 두 개의 공을 놓은 상태는 똑같아요. 10 상태예요. 변화 없는 거죠, 사실 여기는.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기에 압력, 1지점의 압력은 높아지죠. 불어 넣으면서 기류가 빨라지면서 속도는 분명히 속도 수도는 올라갔지만, 그죠? 올라갔지만 수도가 아니지, 사실은 압력 개념이니까. 그죠? 어쨌든 올라가서 얘가 떨어지고 얘는 올라가는. 그죠? 압력이, 1지점의 압력은 상승이 아니지. 그대로 있고, 1지점의 압력은 그대로 있고, 2지점의 압력이 속도 때문에, 빠른 기류 때문에 떨어져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을 해버리는 거죠. 답은 뭐다? 달라붙는다. 그렇죠? 이걸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간단한 문제인데 못 풀죠. 그죠? 배려를 충분히 이해했을 때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오일러의 운동방정식 유도에 필요하지 않은 가정조건은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정상유이다. 유체 입자는 유선을 따라 움직인다. 비압축성 유체이다. 압축성, 비압축성 다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유체는 마찰이 없다. 그렇죠? 이것도 맞고 답은 4번이네. 4번. 다음 문제. 수압이 50kg 포스퍼 제곱센티미터의 물 5kg이 갖는 압력 에너지는 얼마인가? 압력 에너지. 단 게이지 압력이 0일 때 압력 에너지는 없다고 한다.
압력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제 이 문제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분명히 설명드렸어. 압력 수두, 압력 에너지, 뭐 정압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압력 에너지 물어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압력 에너지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에너지로 표현한 거 배럴을 써봐야죠. 로분의 P 2GC분의 U의 제곱 플러스 GC분의 G분의 Z. 그죠?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합치면 전 에너지. 그쵸? 네. 자, 이걸 가지고 풀어봐야죠. 지금 물어보는 게 압력 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우리는 이것만 알면 되네. 그쵸? 우리는 여기에서 요거. 그쵸? 저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되네요. 자, 압력 에너지. 지금 주어진 조건이 압력 주어졌네요. 그죠? 자, 수압. 50kg 포스 퍼 제곱 센티메터. 우리 제곱 센티메터 안 좋아하죠? 50kg 포스 퍼 제곱 센티메터. 제곱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해가지고 단위 환산 해보셔도 되고, 그죠? 근데 이 관계는 우리가 거기서 많이 봤어요. 그 표준 대기압 환산할 때 kg 포스 퍼 제곱 센티메터가 kg 포스 퍼 제곱 메타로 바뀌면 만 배가 커진다. 그죠? 결국은 얘가 동그라미 4개가 더 늘어나야 되죠. 그죠? kg 포스 퍼 제곱 메타가 되겠죠. 그죠? 압력이 바뀐 거죠. 그 다음 밀도는 물 5kg. 그쵸? 물이니까 얼마? 1000. 그죠? 1000kg per 미터 3승의 밀도.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압력 에너지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3개 떨어지면 500이 되나요? 네. 500. 단위 정리해봐야죠. 단위가 맞아 떨어져야 돼요. 제곱미터 3승 사라지고. 나머지는 뭡니까? 킬로그램 포스 메타 남았네요. 자, 1의 양이 나왔고, 얼마? 물질 1kg당 1의 양. 그렇죠? 물질 1kg당 1의 양이 딱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답은 500이 되나요? 그게 아닐 것 같아. 그죠? 왜? 물 5kg에 갖는 압력 에너지니까. 물이 5kg, 이건 1kg당 500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곱하기 5kg. 그쵸? 그러면 1의 양은 어떻게 된다? 5, 25. 그쵸? 2500kg 포스 메타. 딱 1의 양만 떨어지겠네. 그쵸? 2500kg 포스 메타만 딱 떨어지네.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지금 베르누이 그 공식만 좀 암기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죠? 네. 조금만 이제 적용시키시는 머리만 조금 이제 돌아가면 되니까 문제 좀 풀어보시다 보면 되니까요. 네. 자, 수평면과 45도의 경사를 갖는 지름 250mm인 250mm 보자마자 미터 바꾸고 싶어. 바로 바꿔놓는 거죠. 문제 푸실 때. 이게 0.25m다. 뭐 이렇게. 그렇죠? 네. 인 원관으로부터 상향으로 유출하는 물제트의 유출 속도가 9.8m/s라고 한다면 출구로부터 물제트의 최고 수직 상승 높이는 몇 미터인가? 최고 수직 상승 높이. 이게 무슨 문제일까? 그죠? 모르겠어요. 무슨 문제인지. 수직 상승 높이. 해설을 보면 참 쉽죠. 수리하기. 정말 쉬운데 해설을 안 보면 도대체 무슨 문제인가 모르죠. 그림 그리는 거죠. 일단. 그림 그려보는 겁니다. 자, 수평면과 그렇죠? 45도 경사를 갖는 45도의 경사. 여기가 45도라는 얘기예요. 경사를 갖는 지름이 있네. 여기에 지름이 있어요. 지름이 25mm, 250mm, 그래서 0.25m라고 제가 했죠. 네.
2호메타의 지름을 갖고 있는 원관으로부터 관, 상방향으로 유출하는, 상방향으로 뭔가 유출을 하고 있어요. 유출하는 물 Z, 물 Z에, 이건 물이네요. 유출 속도가 9.8m/s라면, 유속이 9.8m/s라면, 출구로부터 물 Z의 최고 수위 상승 높이, 출구로부터 얘가 올라가는 최고의 상승 높이가 H 값은 얼마냐? 이거네요.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H, 주어진 인자. 지금 직경 주어졌나요? 그렇죠? 직경 주어지고, 각도 주어지고, 유속 주어지고, 높이를 구해라. 높이를. 뭐 유속은 루트 2gh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결국은 얘가 유동하는, 그쵸? 지금 이 물제트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물이 뿜어져 나오고 있을 때 이 힘, 이 속도에 따른 힘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니까 속도가 올라가는 높이로 환산된다. 높이로 환산되는 건 결국은 수두다. 수두로 구하는 방법이 우리는 하나가 있었죠. 속도가 수두로 구한다? 속도 수두. 그죠? 이걸 떠올리는 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속도수를 떠올리는 자체가. 그럼 H값은 쉽죠. 이것만 이렇게 해서 떠올린다면 쉬운데, 이 방법은 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서 하시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속도 수두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한번 대입해볼까요? 2 곱하기 9.8 m/s의 제곱. 자, 유속의 제곱. 9.8 m/s, 그죠? 9.8 m/s의 제곱. 이 끝일까요? 이게 조건이 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거 45도라는. 이 각도에 따라서 당연히 높이는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야 돼요. 인데 전체 제곱이 되는 거죠. 전체 제곱. 끝난 거죠. 각도만, 우리가 지금 속도 수도에다가 45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각도만 딱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나옵니까? 2.45m. 2.45m만큼이 올라가네. 그죠? 수직으로 45도 기울었으니까 더 많이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수직보다 더 많이 올라갑니까? 적게 올라갑니까, 지금? 이것보다, 이게. 45도를 해줌으로써. 이 값이 커지면 이 값이 커지잖아요. 이 값이 커지면 작아지고. 그죠? 이 값이 곱해주면 더 커지죠. 기울어지면 질수록 더 많이 나간다. 맞겠죠? 그죠? 이치적으로 얘가 더 기울어서 이렇게 간다. 그럼 수평으로 쏘고 있다. 더 훨씬 멀리 가겠죠. 위로 올리려면 뭐 때문에 안 됩니까? 중력 이익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힘들죠. 그래서 당연히 45도를 여기다 곱해줘야 정확한 수도값이 떨어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이렇게. 자, 답은 가번이 되겠죠? 자, 거기 이제 마지막 문제 있네요. 자, 관 속을 물이 유속 10m/s로 유동하다가 광경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유속이 5m/s로 변화가 됐습니다. 유속이. 그랬다면 압력 수두는 어떻게 바뀌겠느냐? 자, 압력 수두 나왔으니까 얘도 베르누이 방정식이죠? 그죠? 베르누이. 역시 베르누이 써놓고 보셔야 됩니다. 자, 감마분의 P1 2G분의 U1의 제곱 플러스 Z1은 감마분의 P2 플러스 2G분의 U2의 제곱
플러스 Z2. 되죠? 관 속을 물이 10m/s로 이동하다. 10m/s로 이동하다. 환경의 변화로 유속이 5m/s로 변화되었다. 그죠? 네. 압력 수두가, 이 수두가 어떻게 변하겠느냐. 이런 문제네. 압력 수두의 변화는. 단 유동 마찰 손실은 무시하고, 위치의 에너지는 동일한 것으로 한다? 위치가 동일하다. 위치가 동일하다. Z. 사라지네. 그죠? 소거되고. 나머지는 소거될 게 없죠. 나머지는. 그러면. 자. 이 식을 지금 전개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뭘 어떻게 전개해야 되느냐. 문제에서 사실 조건이 주어졌어요. 속도가 10에서 5로 됐다면, 압력 수두의 변화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압력 수두의 변화. 즉, 압력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여기로. 압력이 얼마나 변하겠느냐. 그쵸? 그러면 요 식을 정리해봐야 이제 이게 대입이 되겠죠. 그쵸?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대입하면 되나요? 압력. 자, 여기서 이게 되게 헷갈려요. 뭘 어떻게 이항을 시킬까가. 속도가 변했다. 속도가 지금 10m에서 5m/s로 변했어요. 그러면 어디로 이항을, 얘가 이렇게 이항을 시키면 될까요? 응?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가 이동하면 되나요? 얘가 이동하면 되나요? 작은 게, 넘겨보죠. 자, 작은 게 넘어가려면, 작은 게 넘어가고 얘가 넘어와야 되니까 감마분의 P2 마이너스 감마분의 P1이 되나요? 그죠? 그리고 2지분의 U1의 제곱 마이너스 2지분의 U2의 제곱이 되나요? 맞습니까? 그럼 지금 U1이라는 게 지금 10m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를 5m로 이게 의미를 하는 거죠. 어차피 지금 중력 가속도 넣고 안 넣고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똑같은 값이니까. 결국 15 요거 관계에 따라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 압력 수두의 이 변화가 P2-P1이에요. 그렇죠? 네. 두 번째, 요거에서 요거로 수두의 변화. 일단 이게 되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정리를 해놓고 보시면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냐? 얘를 일단 수치를 한번 맞춰보죠. 자, 2 곱하기 9.8 m/s 제곱 유속 10m/s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9.8 m/s의 제곱 거기에 5m/s의 제곱이에요. 자, 이거 값 어떻게 나옵니까? 3.83 3.83m가 나와요. 이게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렇게 변함으로써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 뻔한 거죠. 이거예요. 지금 10에서 5로 바뀌었어요. 기준의 수치가 여기에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준의 수치가. 얘가 감소하면 당연히 얘는 증가하겠죠. 그죠? 얘는 감소할 거고. 그죠? 얘가 증가하고 감소하면 증가분에서 감소분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게 해서 빼줬을 때 수두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했더니 증가하는 거지. 그죠? 10에서 5로 됐는데, 10에서 5로 바뀌었는데, 얘가 5인데, 5로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얘가 증가하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3.83m 증가가 되더라. 생각을 좀 잘못하면
거꾸로 바뀌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 좀 생각 잘 해보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